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필리핀의 특이한 문화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필리핀은 가족 중심 사회입니다. 이 가족 중심 사회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많은 컬처 쇼크가 있을 정도입니다. 필리핀에서 회사를 운영할 때든지 아니면 뭐 사회생활 또 한국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든지 뭐 많은 경우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든지 이 문제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을 합니다. 가족 생일이라고 또 출근도 안 하고, 또 사돈의 팔촌이 죽었다 그래서 출근도 못 하고, 또 패밀리 리유니언, 이 말은 뭐냐면 가족들이 한번 모인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 패밀리 리유니언이라고 그래서 또 못 모이고, 또 뭐 가족 중에 누구 생일이라고 그래서 또 한 번 또 안 나오고, 또 친척집에 일이 있다 그래서 또 안 나오고, 회사를 다니는 건지 회사를 안 다니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들은 모든 가족 관계에서 가족이 먼저입니다. 이 가족 중심 사회는 얼마나 심각했던지 서구에서 필리핀 사회를 평가할 때도 Family Oriented Society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사회도 그래도 개인주의가 많은데 여기서는 개인주의가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개인주의로 갈 경우에는 매우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는 데 있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뭐 돌본 사람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자녀를 데리고 학교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데리고 와서 저기다 앉히고 같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자기 애는 같이 저쪽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필리핀에서 벌어지는데 이것을 바로 Family Oriented Society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친척이 한 명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전 가족 패밀리가 다 출석합니다. 사돈의 팔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 집안 식구들은 다 출석을 하고요. 또 옆에 가족이 또 패밀리가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같이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필리핀 교회에서 뭐 몇십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패밀리 숫자로 따져보면 몇 개 패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교회를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패밀리가 몇 패밀리가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밀리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나중에 다른 자기 식구들이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패밀리 개념이 필리핀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에 한 패밀리가 한 명이 나오면 다른 사람도 쭉 따라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까지 쭉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게 패밀리 오리엔티드 소사이어티란 말은 미국 학자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6.25 전에는 군데군데가 다 시족사회였었죠. 그래서 뭐 박씨네 마을, 이씨네 마을, 최씨네 마을 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필리핀이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때문에 그 모든 시족사회가 다 해체가 됐고 완전히 이제 다 사람들이 섞여 사는 세대가 됐었죠. 근데 필리핀은 그런 전 국민적인 재난이나 전 국민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족사회가 아직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족사회가 지금 시골은 다 시족사회인데 도회지에는 시족사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실은 또 분석을 해 들어가면 도회지 역시 그런 시족사회인 것입니다. 이 필리핀이 얼마나 시족사회가 심한지 그래서 그 시족사회의 모든 상황들을 필리핀 사람들은 시족의 비난 같은 거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 때도
시적사회 비난이 심할 경우에는 이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가족을 먼저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사람의 직장을 돕고 싶어서, 돈 버는 일에 돕고 싶어서 물 장사를 하라고 돈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 장사를 계속 하면 잘 되잖아요. 근데 물 장사를 할 때 그 돈이 이렇게 쌓이면요, 부인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돈을 쓰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시 또 재투자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 많은데, 그래서 또 투자하고 해갖고 원금을 자꾸 이렇게 자본금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 부인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 사업을 하는 게 패밀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냐, 아니면 당신 돈을 챙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냐. 패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돈을 저축을 해두느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 돈을 계속 벌어오는 족족족족족족 반찬거리, 밥거리 해갖고 써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업이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쫄딱 망했죠. 사업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가족, 패밀리 위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쫄딱 망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가족이 먼저예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자기 친척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돈을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친척이나 가족 외에는 이렇게 돈을 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라. 모든 일에 가족이 먼저인데 한국 사람들은 좀 때때로 필리핀 사람들 위해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사업도 좀 해보라고. 안 됩니다. 다 망합니다. 많은 경우가 망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해주는 건 괜찮은데 사업을 하라고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전되지가 않습니다. 또 이 필리핀에서는 시골에서 마닐라로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이사를 옵니다. 돈 벌려고 이렇게 오면 자기가 돈을 조금 이제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고향에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갖고 자기가 데리고 있습니다. 데리고 있고 아니면 또 가족을 몇 명 데리고 와서 이 가족에게 옆집을 또 사거나 렌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 있는 사람들 또 데리고 와고 또 그 옆집을 또 렌트를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스트리트 내에는 다 같은 한 집안 식구들이 모여 삽니다. 다른 스트리트 바로 옆 다른 스트리트 가면 또 세부 사람이 거기 살고, 또 이쪽 스트리트는 민다나오 사람이 살고, 이쪽 스트리트는 저기 북쪽 사람들이 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필리핀은 스트리트마다 문화가 다른 것 같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옆에 살게 하고 옆에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스트리트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세부 문화가 있고 민다나오 문화가 있고 또 바기오 문화가 있고 바타카스 문화가 있고 다 스트리트마다 문화가 참 다릅니다. 그게 참 자기들끼리만 또 대화하고 그게 편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언어가 많지 않습니까? 언어가 많아서 서로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이게 언어가 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손해 날까봐 의심도 하고 뭐 이렇게 눈치도 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못합니다. 자기 지역, 자기 패밀리만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스트리트는 다 그쪽 사람들입니다. 참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또 이제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필리핀은 이게 다 시골 사회에서 그런데
필리핀은 왕족이 있어서 그 모든 걸 다 통합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었죠.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언어를 통화하려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결혼도요, 패밀리가 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그게 완화되었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큰 가족들이 뭐라고 안 그러지만 좀 되는 사람들은, 좀 있는 사람들은 실은 결혼도 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또요, 그 제가 이제 스트리트마다 문화가 다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해외 근로자 같은 경우에요. 해외 근로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돈을 벌어와요. 돈을 벌어온 다음에 이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 부인은 자기 가족, 시골에서 굶고 있는 자기 가족에게 돈을 좀 보내줍니다. 만약에 안 보내주면요, 어떻게 되느냐? 친척들이 해외 근로자를 OFW라고 하는데 OFW가 있는 그 집안을 알기 때문에 그 집안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막 집안에서 들어가고 막 땡깡 칩니다. 너 돈 있는데 왜 친척들을 안 도와주냐? 너 친척들을 안 도와주면 너는 셀피시다.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래갖고 친척들이 와 막 땡깡 치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막 이럽니다. 그럼 돈을 줘야 돼. 돈을 안 빌려주고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이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 또 가죠. 그 다음에 돈 떨어지면 또 다시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또 가고. 이러면 돈을 주면요. 그 친척들은 시골에 일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도 놀고 먹고 하죠. 또 돈 떨어지면 또 와서 돈 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게 말하라고 하는데 세게 말하라고 해도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게 말해서 네가 먼저 살고 봐야지 왜 친척들한테 돈을 주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세게 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OFW 해갖고요. 해외 나가 돈을 막 벌어오잖아요. 그래서 와서 자기가 땅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하지 않는 한 돈을 그냥 현금 갖고 있으면 친척들한테 다 뺏깁니다. 그리고 돈도 좀 또 자기들이 막 쓰기도 하고 이래갖고요. 돈 다 뺏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인 남편하고 필리핀 부인이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은 필리핀 부인이 있을 때 한국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남자들은 부엌에 잘 안 들어가져요. 근데 필리핀 부인들도 잘 부엌에 안 들어가요. 더워서 불이 싫어요. 그래서 필리핀 부인들은 음식을 잘 못하는 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필리핀 남편들이 음식 잘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부인들의 일을 합니다. 근데 부자들 아니고 일반 평민들은 부인들이 그냥 막 놀러 쇼핑몰도 잘 다니고요. 뭐 돈 있으면 막 쓰려고 그럽니다. 없는 걸 그냥 감정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씁니다. 이 한국인 남편은 어느새 보면 필리핀 부인한테 돈을 맡기면 돈이 다 없어져요. 왠 줄 아세요? 다 자기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뒤로 빼돌립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하고 결혼한 필리핀 부인의 목적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기 한 명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게 필리핀 여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남편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이 외국인 남편은 돈을 주는 물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필리핀 부인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그 처가 식구까지 먹여 살릴 각오를 하시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또 필리핀 부인이 있으면 자기 처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와 집안에 먹여 살립니다. 한두 명을 데리고 와서 집안에서 먹여 살립니다. 이거 만약에 한국 남편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돈을 빼돌립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인 남편은 필리핀 부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시면 필리핀 부인 및 그 친척들 먹여 살리는 거, 그 다음에 그 가족 몇 명, 한두 명이라도 자기 집에 데리고 사시는 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필리핀 부인이
견디질 못해요. 친척들 등살에 견딜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먼저 미국의 그 신앙적인 관습을 받아들였는데 첫 번째 하나님, 가정, 직장, 교회 이렇게 따집니다. 직장과 교회가 바뀔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먼저 둡니다. 그런데 가정이 먼저입니다. 직장이 돈을 벌어와도 직장인을 그만두더라도 가정일을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 남편 직장까지 때려치고 집을 지라고 그럽니다. 그 한 3개월 정도 집을 진 다음에 다시 직장을 돌아가려고 하면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오게 하죠. 받아들일 수 없죠. 이미 다른 사람을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직장이 잘릴 것 뻔히 알면서도 집을 짓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같으면 직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집을 짓는 건 딴 사람한테 맡길 텐데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가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만사를 제쳐도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잘리더라도 이거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 교우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직장이 그다음이다. 하나님 다음에 직장이다. 물론 교회가 먼저인데 직장이 먼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가정을 위해서 네가 회사 결근하고 출근하지 않고 뭐 농땡이 피고 뭐 친척들 생일 잔치다 뭐다 다 따라다니면 안 된다. 직장에서 돈을 벌어온 다음에 돈의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할지언정, 그렇게 너 모든 생일 다 따라다니고 친척들 일 모두 다 한다고 하면 너 직장 잘린다. 그거는 너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뭐 잘릴 사람 많죠. 그런데 정말 이 필리핀 사람들의 가정 먼저 하는 것 참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될 면도 있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먼저 세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직장이라도 번듯한 게 있으면 미국 같은 사회는 가능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사회에 안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을 먼저 하고 직장을 또 나중에 또 잡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필리핀은 그런 안전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 가정 때문에 직장도 팽개치고 가정을 먼저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이런 패밀리 오리엔티드 문제가 가정, 직장,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서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고 많은 문제를 발생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니까 그렇지 만약 이해 안 해주는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납니다. 이런 필리핀에 얼마만큼 이 패밀리 오리엔티드 소사이어티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또 필리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도 필리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